letter because first it has a funny pronunciation, 응, and secondly, you can switch it up anytime and you can mirror it even this way. I think subak is funny because when you rotate in other way, you can say it's paksu too, and I learned it from like the Super Junior song of Kuko.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한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걸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브룩 핸더슨이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언어학과를 졸업한 평범한 미국 여학생이었죠.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요. 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그날, 저는 시험 기간 스트레스를 달래려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재미있는 드라마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제 눈은 자막에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너무나 아름답고 독특해 보였거든요. 기하학적인 모양,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모든 게 정말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었죠. 오징어 게임을 다 본 후 저는 곧바로 한국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한글에 더 집중해서 보려고 노력했죠. 드라마의 내용도 흥미진진했지만 제 눈은 자꾸만 한글로 향했어요. 각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을 뒤지며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찾아보았죠. 그리고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15세기의 한 나라의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게 되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애민정신, 자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 이 네 가지 정신이 한글에 담겨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라웠죠. 특히 애민정신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어주다니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알아갈수록 저는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언어학도로서 이런 체계적인 문자 체계를 보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한글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러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훈민정음이 음양오행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음양오행이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동양 철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음과 양, 그리고 목, 화, 토, 금, 수의 5가지 원소로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거죠. 세종대왕과 지편전 학자들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자음을 5가지로 분류했어요. 아음, 기역, 설음, 니은, 순음, 미음, 치음, 시옷, 후음, 이응이 바로 그것이죠. 이걸 다시 목화, 토, 금수에 대응시켰는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기역아음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로 나무목의 뿌리가 땅에 박힌 모양과 비슷하다고 봤어요. 니은, 설음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소리로 물수에 흐르는 듯한 모양을 본뜬 거예요. 미음, 순음은 입술을 다물어내는 소리로 땅토의 평평한 모양을 나타내요. 시옷, 치음은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는 소리로 불꽃화가 타오르는 모양을 본뜬 거죠. 이응, 후음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로 둥근 모양이 쇠금굿을 같다고 봤어요. 특히 니은과 이응이 물과 불을 상징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발음 기관이 혀와 목구멍이잖아요. 혀가 없으면 대부분의 소리를 낼 수 없고 목구멍이 없으면 아예 소리를 낼 수 없죠. 그리고 음양오행에서 물과 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소예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불은 에너지의 원천이죠. 이렇게 우리 말소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두 소리를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두 원소에 대응시킨 거예요. 이런 깊은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관찰이 결합돼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담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걸 알게 됐을 때 저는 정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세종대왕님의 지혜와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인터넷으로 한글 강의를 들으며 한국어 학습 앱도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재미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제가 갑자기 한글에 빠진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브룩, 넌 미쳤어? 왜 하필 한글이야? 라고 물었죠.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때로는 지루해하는 친구들의 반응에 실망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깊이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K-팝을 듣기 시작했고 한국 요리도 해보려고 노력했죠. 김치찌개를 만들다가 주방을 엉망으로 만든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조차 즐거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한글 공부를 해요. 수업 중에도 몰래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곤 하죠. 때로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교수님의 질문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열정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앞으로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한글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요. 세종대왕의 동상 앞에서 그의 위대한 업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글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던 어느 날,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언어학 학술 발표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참관만 할 생각이었지만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한글에 대한 애정이 저를 더 큰 도전으로 이끌었죠. 발표회장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특히 중국 베이징 대학의 우아린 교수님이 눈에 띄었죠. 그분의 강연이 시작되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잘하시고 언변이 좋아서 흥미롭게 듣게 되었어요. 우아린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체계의 우월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잘 들었지만 곧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자는 동아시아 문명의 근간입니다. 한글 같은 후발 문자는 결국 한자의 열등한 모방에 불과하죠.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문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 석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폄하한다니요. 우아린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한글을 공용문자로 채택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1912년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 정부가 한자를 대체할 문자를 찾고 있을 때였죠. 하지만 우리의 현명한 선조들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간자체를 개발해 한자의 실용성을 높였죠. 그의 말을 들으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최대한 공손하게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거예요.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죠.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죠.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이상 물러설 순 없었어요. 한글은 표음 문자이면서 동시에 표의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이는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해요. 이런 과학성과 철학성을 동시에 갖춘 문자는 한글뿐입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회의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글은 놀라운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11,172가지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어는 400개, 일본어는 300개 정도의 소리만 표현 가능해요. 우아린 교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죠. 게다가 한글은 학습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훈민정음이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그곳의 언어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세종대왕께서는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놀라운 문자 체계를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중국에서 한글을 채택하려 했다는 것은 오히려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몽골에서도 키릴 문자 대신 한글 도입을 검토했다고 해요. 이는 한글의 보편성과 실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죠. 제 발표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때 한 영국인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아린 교수는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많은 학자들이 제게 관심을 보였고 한글에 대해 더 연구해보라고 권유했어요. 제 가슴 속에서 한글에 대한 열정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이제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제 삶의 목표로 삼았어요. 세계 6천여 개의 언어 중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한글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언어의 다양성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미국인이지만 한글의 가치를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국제언어학 학술 발표회 자리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바로 개인 방송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카메라 앞에 서는 것부터가 떨렸고 어떤 내용을 다뤄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어요. 첫 영상을 올리던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걱정이 끊임없이 들었죠. 예상대로 초반엔 조회수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10회, 50회.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흘린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는 없었죠.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며 그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다뤘어요. 한글의 기본부터 시작해 한국의 음식, 예절, 역사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뤘죠.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죠. 뿌룩 덕분에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였다니 놀라워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한자와 한글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어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죠. 한자의 역사부터 현대 중국의 간체자, 그리고 한글의 창제 원리와 발전 과정까지 모두 다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중국에서는 약 3,000개의 한자를 알아야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단 40개의 자음 모음만 알면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한글의 위대함이에요. 이 영상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조회수가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고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죠.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위대함에 놀라워했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뿌룩, 당신 덕분에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기뻤어요.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인 줄 몰랐어요. 한국의 발전 속도가 정말 놀라워요. 불과 70년 만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다니. 이 영상을 계기로 제 채널은 급성장했어요.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한국의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심지어 한 유명 교육 플랫폼에서는 제 콘텐츠를 그들의 플랫폼에서 소개하고 싶다며 제안을 해왔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랑하는 한글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더욱 깊이 알게 되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5G 기술이나 반도체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저 스스로도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어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히 한글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졌죠. 제 작은 노력이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다음 영상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거든요. 한글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목표예요. 채널이 날로 성장하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더 깊이 있는 연구에 대한 갈망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입니다. 지원서를 쓰면서 제 손은 떨렸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꼭 해내고 말 거야라는 결의가 교차했죠. 마침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언어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낯선 거리와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을 보며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려웠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많았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몇 번씩 들었습니다. 때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 채널을 통해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러던 중 한글학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막상 시작하니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한글을 배우면서 느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노력했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결국 한글의 세계화 가능성으로 정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기로 한 거죠. 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글의 제작 원리부터 시작해서 현대 언어학 이론과의 연관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한글의 장점까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과 한국인 박사과정 학생인 이진호 씨를 만났어요. 진호 씨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언어 학습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우리의 관심사가 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진호 씨의 AI 지식과 제 한글에 대한 열정이 만나면 정말 흥미로운 연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함께 AI를 활용한 한글 학습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고 토론했죠. 때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둘 다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연구가 진행될수록 한글의 가능성에 대한 제 믿음은 더욱 강해졌어요. 한글은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자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전도사가 되었다고 느낍니다. 한국 외대에서의 박사과정을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를 통해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죠. 그렇게 세계 한글 교육센터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일이 시작되는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첫 프로젝트로 몽골의 소수 민족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현재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몽골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글의 과학성과 유연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한글은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고 배우기도 쉬웠습니다. 몽골의 언어학자들과 협력하며 우리는 몽골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한글 표기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과는 전 세계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국가에서 우리 센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곧 프로젝트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소수 언어, 남미의 토착 언어, 태평양 섬국가의 언어 등 다양한 언어들이 한글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더욱 실감했어요. 중국은 자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지만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을 통해 자연스럽게 세계와 소통하고 있었죠. 한글의 과학성과 실용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베트남 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의 한자를 사용했지만 그것은 우리 언어의 본질을 표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의 영혼을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면서 유네스코에서 우리 센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활동이 세계 문화 다양성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유네스코와 손을 잡게 되면서 우리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졌고 영향력도 커졌죠. 이 모든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이 자리 잡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글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한 감사함이었죠.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글이 세계 각국의 언어를 살리는 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며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렸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고 소통을 돕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문화 전파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롭고 상생의 방식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이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계속 전진하게 만듭니다. 제 삶이 한글과 함께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의 음성인식 기능을 사용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한글 학습을 혁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고 밤새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다음 날 저는 팀원들과 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AI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AI 알고리즘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우리는 마침내 혁신적인 한글 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해냈죠. 이 알고리즘은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베타 테스트 결과 학습 속도가 기존 방식보다 40% 이상 빨라졌고 사용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어요. 이 성과는 전 세계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문맹률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한글로 여는 세계 문맹 퇴치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대상지로 우리는 동남아시아의 한 작은 마을을 선택했어요. 그곳에서 제가 겪은 작은 에피소드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80세의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셨을 때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고마워요. 그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놀라운 속도로 확산되었어요.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문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한글이 단순히 언어 습득의 도구를 넘어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한글 평화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어요. 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한글을 통한 문화 교류와 이해 증진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공통된 매개를 통해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편견과 오해가 줄어들고 평화로운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서서히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분쟁 지역에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청년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닌 인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글에 대한 제 열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고 그 가치와 잠재력에 대한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한글을 통해 변화된 수많은 살들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곤 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꿈을 꿉니다. 한글이 전 인류의 보편적 문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쉽게 소통하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 꿈을 향한 여정은 아직 멀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한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 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를 드려요.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바치리라고. 한글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오늘도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브룩 핸더슨 양의 사연에 감동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